2024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78세 최병수 할아버지가 옥상에서 발견됐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안하다. 내가 바보같이 속아서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는 없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지낸 5년, 외로움의 틈으로 사기꾼이 파고들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은 울었다. 아버지한테 더 자주 연락할 걸 아버지가 외롭지 않았다면. 이것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오늘도 많은 노인이 사기의 그림자 앞에서 떨고 있다. 이제 사기를 당한 노인들, 그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 할머니, 제발 회사에도 부모님께도 말하지 마. 할머니밖에 없어. 떨리는 목소리, 분명 손주 민호 같았다. 알았다. 그런데 2천만 원을 어떻게? 은행 가서 바로 보내줘. 친구가 경찰서 가려고 해. 정숙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다.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다 문득 목소리가 뭔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곧장 민호에게 직접 전화했다. 할머니, 전 지금 회의 중인데요.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다음 날 복지관 노인대학 수업 주제는 보이스피싱 예방이었다. 강사는 말했다. 요즘은 AI로 가족 목소리를 합성합니다. 정숙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어제 그런 전화 받았어요. 직접 확인해 보니 사기였죠. 수업 뒤에 모인 어르신들은 각자 피해담을 꺼냈다. 딸 목소리로 500만 원 보냈어. 경찰 4층에 1천만 원 날렸지. 건강식품 250만 원짜리 쓸모 하나도 없더라. 난 로맨스 스캠 3천만 원 모두가 상처를 안고 있었고 몇몇은 눈물을 훔쳤다. 로맨스 스캠이란 SNS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이성에게 접근하여 상대와 계속적으로 친분을 쌓은 뒤 결혼이나 사업 따위에 자금이 필요하다며 상대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기를 말한다. 정숙 할머니가 제안했다. 우리 모임을 만들어요. 서로 도와 사기를 예방해요. 10명이 모였다. 이름은 깨어있는 어르신들. 첫 활동은 정보 공유였다. 이상한 전화 오면 단톡방에 올려요. 집 방문자는 사진 찍어 올려요. 투자 권유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상의해요. 둘째는 교육. 스마트폰을 배워 정보에 접근해야 사기를 막을 수 있어요. 자원봉사자를 섭외해 매주 수업을 열었다. 이게 뭐야, 너무 어려워.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한 달 뒤 모두 검색하고 카톡 영상 통화도 익숙해졌다. 셋째는 서로 돌보기. 매일 오늘 아침입니다로 안부 인사. 안 올리면 바로 전화. 이 시스템이 생명을 구했다. 이틀간 메시지가 끊긴 할아버지를 찾아가 보니 집에서 쓰러져 있었다. 119 신고로 목숨을 건졌다. 정숙 씨가 없었으면 혼자 죽었을 거예요. 모임은 입소문을 타고 100명으로 늘었다. 구청은 공간과 예산을 지원했다. 상담, 예방, 교육, 가족 연결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손주 목소리여도 일단 의심. 전화 끊고 직접 확인. 급하다는 말에 속지 말기. 자녀들에게도 말했다. 부모님이 외로우면 사기에 취약합니다. 주 1회 10분 통화만 해도 달라져요. 하지만 시련이 닥쳤다. 한 할머니가 울며 왔다. 또 당했어, 투자 사기. 이번엔 모임 회원이었어. 최근 가입한 남자가 월 10% 수익을 미끼로 접근해 총 2억 원을 모았다. 정숙 할머니는 자책했다. 내 책임이야. 회원들이 다독였다. 사기꾼이 나쁜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요. 신고 끝에 범인은 검거됐고 일부 금액이 회수됐다. 이후 모임은 강화됐다. 신규 회원 신원 확인. 회원 간 금전 거래 금지. 투자 대출 등 금융 얘기는 모임에서 금지.
경찰금융감독원 소비자원과 연계해 정기교육을 하고 변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도왔다. 1년 뒤 구청 시상. 올해의 모범시민단체 깨어있는 어르신들. 정숙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기도 당하고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배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사기꾼은 외로움을 노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으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언론에 보도됐다. 이를 본 박영수 할아버지의 아들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는 정숙 할머니에게 연락했고 주 2, 3회 아버지를 찾아가 산책하고 식사하며 대화했다. 아들아, 내가 자주 와주니 좋구나. 지역 사회에 변화가 번졌다. 자녀들의 방문과 전화가 늘었다. 은행도 바뀌었다. 고액 인출 시 용도를 확인하고 전화로만 들으셨나요? 직접 만나셨나요? 를 묻는다. 노인보호 계좌로 큰 금액 이체 시 자녀에게 자동 알림이 가게 했다. 덕분에 수백 건의 사기가 사전에 차단됐다. 통신사는 스팸 번호 경고와 위험 키워드 실시간 감지로 경보를 띄웠다. 정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노인 대상 범죄 형량 가중, 피해 전액 배상 의무화, 전국 노인보호센터 설치로 상담 법률 심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했다. 대학생들은 스마트폰 교육과 손주 서비스 자원봉사에 나섰다. 할머니, 오늘 산책 가요? 고맙다. 이런 손주가 있었으면. 사기꾼도 진화했다. AI 합성 영상으로 화상통화 속 가짜 손주를 내세우고 정교한 가짜 공문과 뉴스 화면으로 속였다. 그러나 깨어있는 어르신들도 진화했다. 영상이 진짜 같아도 직접 만나 확인. 전화화상 통화에서 돈 얘기 나오면 무조건 사기. 정말 급하면 경찰이 개입한다. 작은 승리들이 쌓였다. 여러분 덕에 안 속았어요. 우리 할머니 최고. 사기꾼들아 덤벼라. 3년 후 깨어있는 어르신들은 전국 조직이 됐다. 회원 1만 명, 사기 피해 모임이 있는 지역 기준으로 70% 감소. 73세의 정숙 할머니는 전국을 돌며 강연한다. 사기꾼은 우리의 외로움, 건강 걱정, 자녀 사랑, 자존심을 노립니다. 그 마음은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함입니다. 다만 혼자일 때 약점이 됩니다. 그러니 혼자가 되지 마세요. 연결되고 돌보고 배우면 우리는 강합니다. 청중석엔 건강식품 250만 원의 피해를 본 김순희 할머니도 있었다. 지금은 부회장으로 피해자를 돕는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으로 3천만 원의 피해를 본 박영수 할아버지는 말한다. 사랑엔 나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요구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다. 참 먼 길 왔네요. 절망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다른 일을 돕고 있어요.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노인도 배우고 변하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정숙 할머니가 덧붙였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전한다. 노인분들께 전합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평생의 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잘못은 사기꾼에게 있습니다. 혼자 끌어안지 말고 가족, 친구, 경찰에게 말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녀분들께 전합니다. 부모님이 외로우면 사기에 취약합니다. 주 1회 10분 통화, 월 1회 방문부터 시작하세요. 큰돈 이동은 반드시 상의하기로 약속하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정보에 접근하도록 도와주세요. 사기 수법 정보를 꾸준히 공유하세요.
사회의 모든 분들께 전합니다. 우리 주변 어르신을 살피고 혼자 사시는 분께 가끔 안부를 물어주세요. 이상한 전화나 방문이 있으면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지킵니다. 사기를 예방하는 5가지 원칙입니다. 하나, 의심하라. 아무리 그럴듯해도 먼저 의심하세요. 둘, 확인하라. 전화를 끊고 직접 확인하세요. 셋, 시간을 가져라. 지금 당장에 속지 마세요. 넷, 상담하라.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다섯, 신고하라. 의심되면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다음은 자녀가 해야 할 5가지입니다. 하나, 주 1회 연락하세요. 둘, 월 1회 방문하세요. 셋, 고액 이동 시 사전에 상의하세요. 넷, 스마트폰 교육을 받아보세요. 다섯, 사기 정보를 공유하세요. 다음은 긴급 연락처입니다. 경찰은 112, 금융감독원은 1332, 소비자상담센터는 1372,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2, 자살 예방은 1393입니다. 사기는 범죄다. 그러나 사기보다 더 나쁜 것은 무관심이다. 외로움과 고립이 사기의 통로가 된다. 우리가 서로를 살피면 사기는 설 자리가 없다. 김순희 할머니는 공짜는 없다를 가르치고 박영수 할아버지는 아들의 진짜 사랑을 되찾았으며 이정숙 할머니는 1000명, 나아가 10,000명의 친구와 함께한다. 공통점은 하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섰고 경험을 나누며 다른 이의 방패가 됐다. 그리고 당부한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하나, 부모님께 전화하기.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10분이면 충분하다. 둘, 주변 어르신 안부 묻기. 필요한 거 있으세요?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된다. 셋, 정보 공유하기. 가족, 친구, 지역, 커뮤니티와 사기 예방 정보를 나누자. 이번 주 할 일. 1. 부모님과 약속 큰돈 쓰기 전엔 먼저 말해주세요. 2. 스마트폰 교육, 검색 사기 번호 확인 카톡 영상 통화. 3. 긴급 연락처 저장 112, 119, 자녀 이웃 연락처, 그리고 사기 의심되면 112 메모. 이번 달 할 일. 1. 정기적 만남 매주 일요일에 만나요. 2. 재정 점검 이상 거래, 빈 유무 확인. 3. 지역 모임 참여, 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 사회적 연결 늘리기. 희망은 작지만 확실한 행동에서 시작된다. 상처는 약이 될 수 있고 실패는 다음 생존을 위한 학습이 된다. 어둠 속에서 빛은 더 선명해진다. 당신이 노인이든 중년이든 청년이든 피해자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관심을 갖고 말을 걸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 2024년 어느 아파트에서 시작된 최병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을 깨웠다. 사람들은 전화를 걸고 방문하고 관심을 보였다. 비극은 경고가 되었고 경고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당신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 관심 하나로. 부탁한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라. 혼자 있는 어르신이 보이는가? 손을 내밀어 괜찮으세요? 라고 말해달라.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꾼다. 기억하세요. 사기꾼은 우리의 외로움을 노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으면 됩니다. 서로 연결되고 돌보고 사랑하면 우리는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다. 대한민국에선 매년 수많은 노인이 사기 피해를 입는다. 그들은 우리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그리고 당신이 오늘 행동에 나서길 바란다.
지금 부모님께 전화하자. 사랑해요. 이상한 전화 오면 꼭 저에게 말해주세요. 그것이 시작이다. 감사합니다.